1983년 2월 12일 인도 정부가 오랫동안 추적했던 산적 두목이 결국 항복한다. 1만 명의 군중과 300명의 경찰, 주정부의 총리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항복을 선언한 산적 두목은 플란데비. 플란데비는 여자였으며 인도에서 가장 낮은 카스트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었다. 플란데비 이야기 시작합니다. 플란데비는 1963년 여름 인도 시골 작은 마을에서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다. 플란의 가족은 너무나 가난했기에 플란이 고작 11살 되던 해 자전거와 소 한 마리를 받고 플란을 33살 남자와 결혼시킨다. 플란의 남편은 나쁜 놈이었다. 11살 어린 플란에게 폭력과 성적 학대를 가했다. 플란은 남편에게서 도망쳐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플란의 가족은 이를 불명예스럽게 생각했다. 나이 많은 남편의 학대와 친정으로 도망쳐 오는 일이 5년째 반복되고 있던 어느 날 플란은 경찰서로 끌려간다. 그녀의 사촌이 플란이 금목걸이와 시계를 훔쳐갔다고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마을 공동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었다. 경찰은 플란과 그녀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고 플란의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경찰은 플란을 3일간 감옥에 가두고 때리면서 말썽을 부리지 말라고 위협한다. 플란의 부모는 경찰서에서 풀려난 플란을 데리고 그녀의 남편에게 데려다준다. 이때 플란의 부모는 사돈댁에 플란을 받아달라며 선물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플란은 시댁에서 그 선물과 함께 쫓겨난다. 플란 데비는 가난과 낮은 계급, 여자라는 이유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남편과 헤어진 여자라는 좋은 글씨마저 새겨진 채 공동체에서 차별받게 된다. 이후 플란 데비는 산적단에 들어가게 된다. 플란이 산적들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설과 스스로 원해서 산적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플란은 자서전에서 운명처럼 산적단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뿐이었다. 어찌되었든 산적단에 들어간 플란은 두목이었던 바부에게 3일 동안 학대를 당하게 된다. 이를 보다 못한 산적단의 2인자 비크람이 바부를 죽이고 새로운 두목이 된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함께 살기로 한다. 비크람은 플란에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를 시전했고 몇 주가 지난 후 플란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남편이었던 남자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남자의 마을에 찾아가 남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서 마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는 죽기 전까지 패기 시작한다. 플란은 울부짖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나이든 남자와 어린 소녀가 결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런 형태의 매매혼이 팽배했던 인도의 시골이지만 적어도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했던 소녀가 자라서 남편을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본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쉽게 그런 결혼을 선택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비크람은 플란에게 총기 사용법을 가르쳤고 산적단의 유일한 여자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산적단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약탈했고 돈이 많은 사람을 납치해서 몸값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 도로를 지나는 차를 세워 강도짓을 저지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11살 이후에 학대와 멸시만 받아오던 플란은 아이러니하게도 산적이 되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한다. 산적단 안에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비크람은 카스트 계급이 높은 스리람이라는 산적에게 살해당하고 플란은 스리람에게 끌려가 비마의 마을 어느 방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3주간 산적들 중 카스트 계급이 높은 남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받게 된다.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탈출한 플란은 산적단에서 비크람과 친했던 산적 만싱의 도움을 받는다. 만싱과 플란은 오직 낮은 계급 사람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산적단을 결성한다. 이들은 다시 강도짓을 하며 돈과 세력을 키워갔다. 그리고 1981년 2월 14일 플란은 자신의 산적단을 이끌고 비마의 마을로 향한다. 우선 비크람을 죽인 스리람을 찾아다녔지만 그는 마을에 없었다. 비마의 마을은 플란이 3주간 끔찍한 짓을 당했던 곳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하거나 묵인했다고 생각했기에 플란은 마을 사람들을 우물 앞에 모이게 한 후 무릎을 꿇렸다. 그리고 탕 그렇게 22명의 남자가 죽게 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죽은 비크람이 플란에게 했던 말이 있다. 만약 내가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하나가 아닌 20이어야 해. 내가 20을 죽이면 내 이름은 널리 퍼져서 경찰조차 너를 대우해주지만 내가 한 명을 죽이면 그들은 너를 살인죄로 매달 거야. 비크람의 말처럼 22명이 죽은 비마의 마을의 학살 사건은 플란 데비를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산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경찰들이 플란을 잡기 위해 동원된다. 하지만 플란은 쉽게 잡히지 않는데 플란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가촉 총민의 여자가 높은 계급의 남자들을 죽이고 부자들의 돈을 빼앗는 산적이라는 것이 평생을 억압받고 힘들게 살아온 낮은 계급의 가난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플란 데비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었기에 미디어를 통해 수없이 유통되고 재생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플란 데비는 악을 무찌르는 여신, 부자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로빈 훗과 같은 이미지도 생겼는데 정부에서는 플란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비마을 마을 학살이 일어나고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갔지만
인도 정부는 무려 2년이 지나도록 플란을 잡지 못하고 결국 플란에게 협상을 제안한다. 플란 또한 오랜 도피와 산적단의 와해로 지칠 대로 지쳐서 1983년 협상안에 동의하게 된다. 플란의 항복 조건은 갱당 구성원을 사형시키지 않을 것, 플란 대비를 제외한 다른 산적 단원의 형은 8년을 넘지 않을 것, 땅을 줄 것,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플란의 항복식을 볼 수 있게 할 것. 언론이 따라다니는 유명인이 된 플란 대비 항복을 정치인들과 경찰 당국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대대적인 쇼로 만든다. 항복 세레머니의 날짜와 장소를 알리고 미디어와 만 명의 군중이 모인 곳에서 항복식이 펼쳐진다. 고위 공직자들 앞에서 플란이 납작 엎드린다. 그런데 모여든 만 명의 군중들이 플란 대비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한다.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려고 했던 높으신 분들은 순식간에 들러리로 전락한다. 플란 대비가 겪어온 일들은 살펴보면 이미 한 생을 다한 것 같은 무게를 보였는데 체포될 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20살이었다. 그렇게 모두의 관심 속에 플란은 항복을 하고 48가지의 범죄에 대한 긴 재판을 마친 후 옥살이를 하게 된다. 수년이 지나고 플란 대비에 대한 책이 출간되고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영화 밴디트 퀸이 제작된다. 인도에서는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상영이 금지되었지만 사실 누가 봐도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통받는 하층민이 무력을 이용해서 상위 계급을 공격하고 이것이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스토리는 인도 정부에게 너무 위험했다. 인도 정부의 마음과 달리 영화는 해외 영화제에 출품되고 큰 주목을 받는다. 1994년 최고의 영화 10편에 선정되기까지 한다. 인도 전역을 뜨겁게 했던 여자 산적이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다. 그 결과 국내외에서 플란 대비를 사면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 인도 정부는 결국 플란을 특별 사면하게 된다. 긴 재판과 수감 기간을 합치면 11년 만이었다. 차별받는 낮은 계급의 여성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기에 플란 대비는 너무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기에 좋은 상황이었는데 플란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기에 정치권에 이용당하기보다는 정치를 이용하기로 한다. 스스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의외로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출마한 플란은 큰 지지를 받으며 하원 의원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 플란은 빈민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갔고 1998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르게 된다. 자신이 속한 당에서 정치적 영향력도 당 대표와 비교될 정도로 커지고 있었다. 플란 대비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녀의 적들도 늘어났다. 플란의 산적 시절 강도직과 살인의 대상이었던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꾸준히 그녀를 싫어했고 위협했다. 힌두교에서는 재혼이 쉽지 않아서 출서 후 오메드 싱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불교로 개종했기에 종교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적 영향력이 상승하면서 그녀와 경쟁해야 했던 정치인들이 플란의 적이 되었다. 그렇게 대중의 지지와 적을 함께 늘려나가고 있던 플란은 2001년 7월 26일 오후 1시 30분 델리에 있는 자신의 공간 앞에서 쓰러진다. 복면을 한 3명의 괴한이 플란을 향해 9발의 총알을 쐈고 플란은 머리, 가슴, 어깨, 오른팔에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괴한들은 차를 타고 떠나며 총성에 달려온 경비원을 향해서도 총격을 가했다. 괴한들은 도주 중 차를 버리고 오토릭샤로 갈아탔다. 강력한 용의자 싱라나는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체포된다. 싱라나는 비마을말 학살을 저지른 플란 대비에게 높은 계급 사람들의 복수를 위해 그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싱라나는 2004년 감옥에서 탈옥한 후 2006년 다시 잡히게 된다. 범인은 잡혔지만 플란 대비 사망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다. 플란과 갈등이 있었던 당 대표가 지시했다는 설과 플란의 남편 오메드 싱이 배우라는 설이 떠돌았다. 특히 남편이 배우라는 이야기는 플란 대비 여동생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기된다. 플란의 친구와 변호사, 여동생은 플란의 남편 오메드 싱이 플란에게 첫 번째 아내와 딸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결혼했고 오로지 플란의 명성과 돈만을 바라고 결혼했다고 주장한다. 남편 우메드 싱이 플란이 책과 영화로 번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다는 것이다. 플란 대비는 38살에 죽었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녀의 여동생이 정치인이 되었고 플란을 롤모델로 산적이었던 여인 시마 파리아도 정치인이 된다. 플란의 대두 이후 가난과 낮은 계급으로 차별받던 여성들을 사회,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플란 대비의 방법은 굉장히 과격했지만 과연 이 정도 과격함이 아니었으면 인도 사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라도 뿌릴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다음 이야기, 범죄 행위로 인도에서 8천억의 부를 쌓아올린 뭄바이 갱의 여왕으로 불린 하시나 파르카.